저한테도 해당되는 그 척추가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보험에서 이제 볼 때 정확히 척추 손상은 무엇이고 추간판 장애는 그 장애라는 거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우리 신체에 그 훼손 상태가 남아있는 상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라고. 근데 이제 가장 보험사에 청구가 많이 되는 게 이 척추 장애로 인해서를 많이 청구를 합니다. 가장 많이 청구하는 유형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디스크라고 하고요. 이 디스크를 보험사에서 보통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그 압박 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추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죽지 않나요? 아니요, 뭐 괜찮아요. 신경만 손상이 안 되면 괜찮은데 그거를 또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걸로 해서 다 고정을 또 해요. 고정을 하면은 아무래도 움직임 같은 게 이제 제한이 생기겠죠. 크게 이제 척추 같은 경우는 좀 세 가지의 그 장애 상태를 이제 청구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척추 자체가 이제 동일한 부위여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것만 보상에 해당이 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아, 맞아요. 그게 척추 같은 경우는 지급할 수 있는 그 규정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척추에 그 장애가 여러 개가 발생이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것만 이제 보장이 되는 게 맞고요. 그건 네,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디스크가 있고 측만증도 있는데 네네. 척추는 거의 몸의 대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다치고 저 부분은 저렇게 다치고 원인은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똑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척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다 하나씩 하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또 설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경추부터 꼬리뼈까지 다 이제 하나의 부위로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많은 전문가들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일을 하다가 사다리나 뭐 2층이나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그 척추가 부서지거나 추간판 탈출증이라 해서 디스크가 발생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물리적인 거 말고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반신 마비가 온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거는 이제 신경계 장애로 별도로 평가를 합니다. 같은 부위가 손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경계 장애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척추를 만약에 고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같이 합산이 돼요. 근데 이거를 가끔 무력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거를 내가 챙기지 않고 청구를 하다 보면 보험사가 따로 챙기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별도로 산정해서 장애급여금을 지급하진 않거든요. 그럼 모르면은 못 받을 수도 있는. 모르면 못 받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가 뭐를 청구를 하냐? 고정을 했을 때는 고정된 것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합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낙상 사고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합장애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됐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할 건 합산을 해주고 높은 것만 될 거는 높은 것만 따로 해줘서 본인한테 환자한테 가장 유리하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 연구를 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